이 질문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꼬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을 할까?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주제죠. 이런 질문이 인생을 이도저도 아니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질문 자체가 완전히 틀렸거든요. 사실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해요. 하기 싫은데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는 건 착각이죠. 엄밀히 말하면 불확실한 성공보다 확실한 안정을 더 좋아한 것뿐이에요. 문제는 내가 안정을 원하는지 야망을 원하는지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남들 기준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고 말하거나 돈 때문에 억지로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좀 다른 결론이 나와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택했다고 쳐볼게요. 이 사람은 꿈을 포기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불확실한 성공보다 확실한 안정감을 더 좋아했을 뿐이에요. 반대로 돈이 안 돼도 굶어가면서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보다 자신의 소명을 따르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죠. 물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극히 드물고 대부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무의식 중에 내가 더 가치를 두는 쪽, 내가 더 선호하는 쪽을 이미 선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이런 이분법 자체가 틀린 거죠. 재밌는 건 안정감을 추구하고 성공 욕심이 적은 사람들은 사실 별로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고 싶다,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 살고 싶다는 인정 욕구가 강한 분들이 인생이 꼬이고 방황을 많이 해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럴 확률이 높아요. 겉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라는 진로 고민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지 못하는 선택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사회적 능력과 내 취향 사이의 딜레마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라는 건 철저하게 내가 사회의 기준에 맞추는 거죠. 좋은 회사를 취직하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따서 좋은 직업을 갖는 걸 말하죠. 이걸 조금 자본주의스럽게 말하자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신뢰를 얻는 일종의 사회라는 큰 시스템 안에서 잘 기능하는 인적 자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취향이라는 건 사회나 주변이 나에게 맞추게 만드는 걸 말해요. 내 개성과 스타일을 세상이 따르게 만드는, 이건 일종의 브랜딩의 영역이죠. 문제는 20대 30대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업적으로 치면 딱 이거예요. 이제 막 창업을 한 초기 스타트업이 제품 개발이랑 대규모 마케팅을 동시에 하겠다고 덤비는 거랑 똑같아요. 가진 자본금은 뻔한데 양쪽으로 돈을 쏟아부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품력도 애매해지고 마케팅도 제대로 안 돼서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20대 30대라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인 자원인데 능력을 키워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싶고 내 취향을 살려서 멋대로 하고 싶은 욕심을 동시에 부리니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능력과 취향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려 해봤자 당연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 바라는 능력을 더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더 관철해야 할지 스스로 진단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조금 바빠서 나는 남들 인생 꼬이는 과정이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어떤 기질인지 진단을 바로 해보실 분은 영상 말미에 진단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아직 남으신 분들은 요즘 2030이 어떻게 인생이 실질적으로 망가지는지 그 패턴을 한번 말해볼게요. 아마 이 두 가지 패턴만 피하셔도 인생이 크게 꼬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패턴은 학습된 완벽주의예요. 아마 요즘 온라인 문화를 보면 많이 느끼실 텐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하기도 전에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가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막 띄워줘요. 관심사만 생기면 컨텐츠를 딱 띄워주니까 뭘 하기도 전에 알아야 할 게 산더미고 그게 당연하다고 굳어지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 실패 가능성을 줄이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완벽주의 성향이 돼버려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완벽주의로 학습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행동을 미루고 계속해서 정보를 탐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 인생을 평가하는 평론가가 돼버려요. 아는 게 생겼으니까 할 말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완벽주의 성향이 더 강하게 학습되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시작해서 망가진 내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비평가 위치에 숨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걸 선택하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게 난 아직 준비 중이야, 난 보는 눈이 높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남들 평가만 하다 보면 20, 30대를 다 날려버려요. 이게 요즘 사회에서 흔하게 보이는 패턴이고 제 생각에 가장 인생이 꼬이는 치명적인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경험을 찍먹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저것 조금씩 건드려 본 걸 두고 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미안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 경험이라는 것 자체에만 몰두해서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고 어떤 취미를 가져도 장비만 샀다가 그만두죠. 물론 나름의 이유는 아주 타당해요. 아닌 길을 빨리 손절하는 게 지능순 아닌가? 안 맞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더 미련한 거 아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처럼 들리죠.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지루해지거나 어려움에 봉착하는 순간 그걸 나랑 안 맞는다는 신호로 해석해버려요. 아, 이게 재미가 없네? 아, 힘드네? 이건 나랑 안 맞네? 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나죠. 그런데
그런데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초반에 흥미가 끝나면 반드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구간을 통과해야만 성장이 일어나요. 이걸 임계점이라고 부르죠. 이 구간은 적성이 맞든 안 맞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필수 코스예요. 그런데 이 지루함을 견디는 과정을 비효율이라고 착각하고 도망쳐버리면 그럼 경험을 쌓은 게 아니라 깊이가 없는 찍먹 상태의 이력들만 수평적으로 쭉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벽을 만나고 또다시 도망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되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습관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하는데 딱히 그럴 만한 동기가 없었어. 난 마음 먹는 순간 무조건 해. 저는 딱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의 방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이걸 자기 불구화라고 해요. 실패했을 때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황이나 노력 탓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핑계라는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그건 내 능력 부족이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뼈 아픈 일이죠. 자존감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대충 하다가 실패하면요,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엔 좀 설렁설렁 했으니까. 실패의 원인을 능력이 아닌 노력 부족으로 돌릴 수 있는 보험을 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잘해 라는 그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둘 수 있거든요. 결국 진짜 내 역량을 마주하는 그 공포 때문에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잠재력 있는 유망주 상태로만 가둬두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나는 지금 사회적인 능력을 키워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내 취향을 더 관철해야 하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유형을 나눠볼게요. 내 타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진단해보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렀는지도 진단해보시고요. 자, 첫 번째는 능력 추구형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응력이 빨라요.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곧잘 한다는 소리죠. 자, 사회생활 잘한다고 하면 아부 잘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남의 말을 경청을 잘하거나 정해준 규칙을 잘 지키거나 잘 순종하는 태도가 모두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곧 자기 의견을 잘 굽힌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리고 불안정한 모험보다는 안정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냥 평균 이상으로 남들만큼 살면서 인정받으면 돼. 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사회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맞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세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대기업 임원을 목표로 하거나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처럼 전문직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분들은 성공 욕구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 이상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할 일도 없어요. 사회적인 스펙 열심히 쌓고 스트레스 없이 무난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문제는 두 번째, 취향 추구형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 뒤지게 안 듣던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기질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저도 그랬고요. 나는 굶어 죽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고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 되고 싶어. 이런 야망이 있다면 능력보다는 취향을 봐야 돼요. 단 여기서 취향 추구형 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현실이 있어요. 막 요즘에 자신의 취향을 찾아서 브랜딩을 한다는 의미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라고 하거든요. 브랜딩이란 건 내가 사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가 나에게 맞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회가 나에게 맞춰진다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가치가 어떤 형태로든 판매가 된다는 말과 같아요. 한마디로 내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취향 추구형 사람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의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속시간이에요. 취향이란 건 내가 그렇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다고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향을 그렇게 인정받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꾸준해야 하고요. 오랫동안 해야 하고요. 내 가치를 입증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누구나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정말 기본적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기본이 가장 어렵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기본을 갖추는 게 아니라 기본을 갖추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향은 절대 재능의 영역이 아니에요. 바로 꾸준함의 영역이죠. 내가 아무리 이게 내 취향이라고 떠들어봤자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그건 그냥 혼자만의 고집일 뿐이에요. 누군가가 와 쟤는 진짜 저거 하나만큼은 진심이네 라고 말해줄 때 비로소 그 취향이 신뢰가 되고 자본인 돈으로 이어질 수 있게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자, 성공 욕구가 큰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다면 각오하셔야 되고요. 남들이 토익 점수 따고 승진할 때 나는 돈 안 되는 내 취향을 갈고 닦는 그 지루하고 불안한 시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은 버텨야 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도 매일같이 컨텐츠를 올리며 버텼던 몇 년간의 무명 시절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 시간을 버틸 깡이 없다? 그럼 그냥 능력 추구형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능력을 선택하든 내 취향을 선택하든 둘 다 시간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숙련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취향으로 인정받으려면 그걸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어설프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아주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사회적인 능력과 개인의 취향 이 둘을 젊은 나이에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내 기질에 맞는 하나를 딱 정해서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파고드는 거 그게 인생이 꼬이지 않는 어쩌면 유일한 전략이에요. 지금 늦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도 3년에서 5년이면 미래 몇십 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내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남들보다
생각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시나요? 진짜 축하드려요. 이게 진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재능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욕심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이 심할까? 이러면서 자책하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들은 절대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결국 그 결핍과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거든요.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건 억눌러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태워야 할 연료예요. 다만 이 연료를 쓰는 방식만 바꾸면 되죠. 지금까지는 이 에너지를 남과 비교하는 데 썼다면 이제는 나를 증명하는 데 쓰세요. 내가 사회적 능력을 선택했든 개인의 취향을 선택했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믿고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는 거죠.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선택이 틀리지 않게끔 살면 돼요. 그래서 성공 욕구가 큰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완벽주의만 조심하면서 내 취향을 더 깊숙하게 관철시켜 보시고요.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